인도보다 더 지저분하고 도쿄 지하철보다 더 붐비며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혼란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나라가 있을까요? 그 나라가 방글라데시라면 당신은 정답을 맞췄습니다. 거대한 배를 맨손으로 해체하는 노동자들, 독성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그리고 오염과 자연재해로 뒤덮인 배경 속에서 이어지는 일상. 이곳은 세상의 대부분이 결코 보지 못한 현실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남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는 대부분이 평야로 이루어진 저지대 국가입니다. 겐지스강이 만들어낸 넓은 평야 위로 700개가 넘는 강이 흐르며 이 강들은 사람들의 일상과 생계를 지탱합니다. 면적은 약 15만 평방킬로미터, 인구는 무려 1억 7,300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거리의 풍경은 여행자에게 충격을 줄 만합니다. 도시 곳곳의 노점에서는 피타, 푸치카, 초포티 같은 길거리 음식을 매일 수백만 명이 사 먹습니다. 하지만 그 식기를 씻는 물은 오염된 양동이 물이며 심지어 하수구에서 흘러나온 물일 때도 있습니다. 음식은 땡볕 아래 파리대 속에 방치되고 재료는 하수구 바로 옆에서 준비됩니다. 시골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많은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 메뚜기나 딱정벌레 같은 곤충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이 생긴다며 염소의 피를 마시거나 날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셔츠가 자라, 구찌, 루이비통, 버버리, 프라다 중 어느 브랜드의 것이라면 그 옷을 만든 이는 하루 3달러도 채 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최대 의류 수출국 중 하나로 글로벌 브랜드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단 하나 터무니없이 싼 인건비 때문입니다. 하지만 싼 값의 대가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하며 환기조차 안 되는 공장에서 보호 장비 없이 독성 화학물질을 다룹니다. 그 결과 많은 노동자들이 50살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공장 노동자의 대부분은 20살 남짓의 젊은 여성들입니다. 가난한 시골을 떠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도시로 오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끝이 보이지 않는 착취의 굴레뿐입니다. 이제 한번 옷장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옷에 달린 라벨에는 어떤 나라 이름이 적혀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직물 공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면 치타공의 현실을 들어보세요. 이곳은 세계 최대의 매 해체장으로 불리는 장소입니다. 거대한 화물선과 유조선이 맨손으로 분해됩니다. 노동자들은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망치와 용접기를 들고 철강, 독성 폐기물, 심지어 방사성 물질까지 다룹니다. 이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된 노동, 최소한의 임금, 그리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 안전규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호흡기 질환, 화학 화상, 금속 중독이 일상이며 자신이 어떤 위험한 물질을 만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일합니다. 환경 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바다로 흘러드는 독성 물질은 해안을 오염시키고 생계를 어업에 의존하는 지역 주민들의 삶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묘지 아래에는 세상이 거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두운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방글라데시의 도시 지하 깊은 곳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위험하고 비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하수를 청소하는 노동자들, 일명 수동 청소부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맨홀과 배수구 속으로 들어갑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에서 사람의 배설물, 독성가스, 치명적인 세균에 둘러싸인 채 일합니다. 그들의 도구는 양동이, 삽, 그리고 맨손뿐입니다. 이들은 언제든 메탄가스에 질식하거나 하수에 빠지거나 감염병에 걸릴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카 같은 대도시가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하루에 몇 달러조차 벌지 못합니다. 더 비극적인 점은 이런 관행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하수 시스템을 현대화할 인프라와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기계와 안전장비를 사용해 처리하는 일을 이들은 목숨을 걸고 맨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안전장비를 지급하겠다면 1. 인간 노동 대신 기계를 도입하겠다면 3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다섯 살 아이가 장난감 대신 벽돌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을 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방글라데시에서 5살에서 14살 사이 약 470만 명의 어린이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독성 화학물질이 가득한 섬유 공장, 불길이 치솟는 벽돌 가마, 혹은 학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집에서 일합니다. 성인보다 더 긴 시간,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받는 임금은 어른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들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움을 얻어 가난의 사슬을 끊어야 할 나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병들게 하고 성장과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결국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그 단순한 행동이 방글라데시에서는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곳 중 하나이며 수도 다카는 거의 매년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라는 불명예를 다툽니다. 정비되지 않은 차량에서 내뿜는 배기가스, 규제를 받지 않는 공장들의 화학물질 배출, 쓰레기와 농작물 찌꺼기의 지속적인 소각, 끝없이 이어지는 건설 현장의 먼지까지 모두가 합쳐져 공기를 산소보다 독에 가깝게 만듭니다. 비가 적은 겨울철이면 다카는 두꺼운 스모그에 뒤덮여 눈앞 건물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도 뉴델리, 중국 베이징, 파키스탄 라오르보다도 오염도가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매년 15만 명 이상이 공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고 천식, 기관지염, 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출퇴근길이 힘들다고 느낄 때 방글라데시의 1억 7,300만 명이 그 혼잡한 공기 속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수십 년 된 버스와 트럭이 기적처럼 굴러갑니다. 차체는 녹슬었고 정비는커녕 희망으로 버티는 수준입니다. 승객은 정원보다 몇 배나 많아 통로뿐 아니라 문, 지붕, 심지어 차량의 외벽에도 매달립니다. 수도 다카에서는 불과 5km를 이동하는데도 러시아워에는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거리에는 인력으로 움직이는 릭샤가 가득합니다. 깡마른 남성들이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페달을 밟으며 사람들을 태워 나르지만 그들이 받는 돈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열차입니다. 출근 시간대가 되면 객차 내부뿐 아니라 지붕, 창문, 문턱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열차 전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인파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외딴 지역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할 풍습이 존재합니다. 그곳의 만디족 또는 가로족이라 불리는 부족은 남편을 공유하는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자매나 가까운 여성 친척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풍습은 결혼하지 못한 여성도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만디족은 여성의 혈통이 이어지는 모계 사회로 재산과 권한이 여성에게 계승됩니다. 따라서 여성이 가문을 잇는 일은 공동체의 존속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남성 인구가 부족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위험한 노동 환경, 외국으로의 이주, 높은 사망률 등으로 남성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공유함으로써 여성 모두가 가족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몇십 년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성불평등은 여전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여성 중 약 51%가 18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혼율 중 하나입니다. 법체계 또한 불평등을 고착화합니다. 이슬람 샤리아 법에 따라 상속 시 남성이 여성보다 2배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평생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일을 하는 여성조차도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자립이나 고등교육을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피해를 신고하면 오히려 수치심과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숨긴 채 침묵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방글라데시의 여성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결혼은 여전히 사랑보다 가문과 체면이 우선입니다. 결혼의 대부분은 부모나 친척이 정하는 중매결혼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감정보다는 가문의 이익과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법적으로는 신랑과 신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과 사회의 압박이 너무 커서 특히 여성은 거절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혼 상대를 고르는 기준은 경제력, 학력, 가문 평판, 사회적 인맥 등이 중심이며 감정적 교감이나 성격의 궁합은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래처럼 진행됩니다. 신부의 집에서는 여전히 지참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불법이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관습입니다. 이런 제도 아래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인생이 타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배움, 직업, 자기개발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여자는 결혼과 출산만이 인생의 전부로 정해져 버립니다. 사랑 없이 결혼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감정 없는 결합을 의무로 살아야 하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관행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행복보다 사회적 체면을 우선시하는 구조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젊은 세대는 자신의 욕망과 감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배우고 결국 다음 세대에게도 같은 굴레를 물려줍니다. 다카의 복잡한 도로 한가운데를 상상해 보세요. 버스가 경적을 울리고 릭샤가 비집고 지나가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 그 순간 한 마리의 소가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습니다. 모든 교통이 멈춥니다. 버스는 기다리고 릭샤는 돌아갑니다. 아무도 그 소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글라데시에서는 소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가 다수인 나라로 종교적으로 쇠고기 섭취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힌두교 인구도 상당하며 그들은 소를 신성시합니다.
이 두 문화가 공존하며 소에 대한 경외심은 사회 전반에 스며들었습니다. 서양인의 시각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소의 배설물을 이용한 힌두교 의식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힌두 신자들은 소의 오줌과 배설물을 정화의 상징으로 여기며 질병을 치료하고 죄를 씻는 신성한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가 이 의식에 참여합니다. 남녀노소가 소의 배설물과 진흙을 온몸에 바르고 신에게 축복을 기원합니다. 외부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광경이지만 그들에게는 믿음과 정체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인구 밀집과 빈곤이 뒤섞인 도시에서는 범죄가 더 이상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 됩니다. 다카, 치타공, 쿨라 같은 대도시에서는 범죄가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범죄는 단순한 폭력이나 절도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범죄 생태계처럼 움직입니다. 시장의 상인과 손님 모두 지갑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다니며 버스 정류장에서는 조직적인 소매치기 집단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사람들을 노립니다. 특히 대중교통은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사람들로 꽉 찬 버스 안에서 도둑들은 서로 협력해 승객을 몰래 털어갑니다. 피해자는 움직일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범죄의 대부분이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이 깊어 신고해봤자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절도나 강도는 도시의 일상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은 늘 경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항상 불안 속에 삽니다. 잃는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 안전하다는 감각마저 사라집니다. 그것이야말로 방글라데시 도시민들이 치르는 보이지 않는 대가입니다. 강이 수없이 흐르는 방글라데시의 강가에는 특별한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수상시장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물 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의 결과물입니다. 새벽이 되면 과일, 채소, 생선, 생활용품을 가득 실은 배들이 강 위로 몰려듭니다. 사람들은 작은 배를 타고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고 물가의 주민들은 허벅다리까지 물에 잠긴 채 거래를 이어갑니다. 그 모습은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질서가 느껴집니다. 이 시장은 관광 명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줄입니다. 도로가 닿지 않는 외딴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서 물건을 팔고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상인들은 배 위에서 먹고 자며 그곳이 곧 집이자 일터입니다. 아이들은 땅보다 물에서 먼저 자랍니다. 걷기보다 헤엄을 먼저 배우고 강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몸으로 익히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전통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의 오염이 심해져 물이 점점 위험해지고 기후변화로 홍수가 잦아지면서 시장이 자주 파괴됩니다. 결국 많은 수상시장이 사라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오염된 강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한때 방글라데시의 강은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풍부한 어획량은 이 나라를 살게 한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강들은 죽음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강의 물은 시커먼 독극물로 뒤덮여 있고 거품과 쓰레기가 떠다니며 코를 막아야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한때 수백만 명이 먹고 살던 물고기들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피부병과 감염을 일으키는 오염수뿐입니다. 이 비극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공장들은 강을 폐기물 처리장처럼 이용했습니다. 화학약품, 염료,
산업 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었고 도시와 마을의 생활하수까지 더해져 강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강에 의존하던 어민들은 생계를 잃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세대를 이어온 전통이 끊기고 가난과 굶주림이 남았습니다. 강이 죽자 마을도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물로 씻고 마셔야 하는 주민들은 매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인성 질병은 만연하고 깨끗한 물을 구하는 일은 생존의 문제로 변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오염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오염을 멈춘다 해도 회복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이미 사라진 생태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빈곤과 인구 밀집 속에서도 방글라데시는 여전히 전통 예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문화 규범 같지만 사실 그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생존의 질서입니다. 부부간의 애정 표현조차 공공장소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 보수성이 아니라 개인 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서로 너무 가까이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명확한 사회적 경계가 없다면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복장 규칙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단정하고 보수적인 옷차림은 단순히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옷차림이 안전과 존중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조차 사회적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미 쓰레기로 넘쳐나는 도시에서 무심코 버린 한 조각의 폐기물은 공중보건과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끗이 사는 것을 체면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여깁니다. 외부인에게는 이런 규칙들이 억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그것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남기 위한 공동체의 규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단순한 비극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적응력과 생존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글라데시의 1억 7,300만 명은 매일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일하고,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배를 해치하는 노동자, 물 위에서 장을 여는 상인, 어린 나이에 노동을 강요당하는 아이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여성들. 그들 모두는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극한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창조하고, 서로를 돕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충격을 주었다면 그 속에 담긴 희망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통계 뒤에는 살아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기 전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